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남해안 협력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길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어제 광주에서 열린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림사업인 스마트팜 혁신을 했습니다. 전 지사가 국무총리고 현 지사는 직전 농림부 장관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지역 농민들의 허탈감이 큽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5명 더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남해안 협력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서를 연결하는 철길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도망을 확충하고 속도를 높여서 남해안 시대를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길이라는 의미에서 앞글자를 딴 경전선. 시속 50km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면 5시간 30분이 걸립니다. 1930년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개통한 이후 90년 가까이 개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후된 구간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116.5km. 다른 구간과 달리 경제성 논리에 막혀 곡선 전철화로 개량하는 현대화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 등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사업 착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전선이 완전 전철화되면 광주 부산 간 소요 시간은 2시간대로 줄어듭니다. 디젤 기관차가 다니는 지금보다 3시간가량이 단축되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선 7기대로 거론된 광주 부산 간 KTX까지 추진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1200만 인구의 남해안 경제권은 자립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과 항공 등 남해안 주요 도시의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통합된 경제 구조로 거듭나고 권역 내에서 상호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철도는 도로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수송 경비 측면에서 약 절반 가까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순천만 자연습지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남해안권이 수도권에 못지않은 성장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동서간 철도 접근성 개선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어제 광주에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3명의 당권 주자들은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며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생방송 토론에서 새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대차 투자나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가 19%밖에 지금 투자 지분을 하지 않고 위탁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 업체와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잘 조정을 해가겠고요. 8월 중에는 광주형 일자리는 조속히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 한전공대 설립도 필요한 부지라든가 예산 지원을 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민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 간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대표가 호남 인재 양성을 위해 하향식 공천을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추미애 전략 공천의 칼을 임의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민과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새로운 호남 지역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호남의 좋은 인재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뭐냐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바꾸면 당선된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지도부가 가져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내부의 단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며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후보들은 모두 오늘 제주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뒤 내일 다시 광주로 건너와 광주 전남 대의원 대회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위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뜨거운 열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례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는 23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열대야도 14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 맞아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매우 높은 단계는 1시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위험한 단계니까요. 햇볕에 노출된 피부는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6도에서 3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과 강진 35도 보이겠고요. 영암은 36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양도 35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림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서 농도 전남이 탈락했습니다. 전 지사가 국무총리고 현 지사는 직전 농림부 장관이어서 허탈감이 더욱 큽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8개 시도가 신청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과 농업인과의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와 김제 혁신밸리는 앞으로 각각 1,8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스마트팜에 청년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합니다. 기업도시 예정지인 해남 솔라시티 내 39헥타르 부지를 마련하고 전담팀까지 꾸려 3개월 넘게 준비했던 전남도는 이 신청을 준비하는 등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장관을 지낸 데다 차기 장관의 전남 출신의 이계호 의원이 내정된 상황에서 탈락해 더욱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심사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신청 등 다각적 내용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 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농도 전남이 사업 지역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힐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올 연말 추가로 선정 예정인 두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곧바로 평가 분석 등 철저히 보완 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선정을 위해 새로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 데다 전북 김제가 이미 선정돼 호남에 두 곳이 가능할지 등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실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주관부서인 교통건설국이 아닌 시민소통기획관실에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현대차 투자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인천공항 KTX의 운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3,100억 원을 들여서 시작한 인천공항 KTX 사업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며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인천공항 KTX 폐지는 대회 성공의 회방을 놓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라는 표현이 부족한 요즘 강철로 만들어진 세월호 선체가 그야말로 가마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온도가 40도를 웃돌고 있다는데 미수습자 5명을 찾고 있는 수색 작업자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진흙을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인 세월호 내부 화물칸. 혹시 뼈 조각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한 줌 한 줌을 꺼내보는 작업자들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안은 한 40분 걸려요. 그런 데서 일을 하거든요. 이게 여자분들은 옷이 다 젖죠. 땀으로? 네, 그죠.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6.7도. 20일이 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추가 수색 작업은 이미 한 달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색하지 못한 기관실 등의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수색 구역은 넓어졌지만 가마솥 더위 속에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만큼 무더운 날씨지만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내에서는 진흙이 1톤 포대로 1,030여 개 수거돼 86%가량의 검색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패디 있는 공간에서 작업 활동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선체 내에다 온도계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비치해서 현재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5명. 이달 말까지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폭염 대책으로 오늘은 미수습자 수색도 하루 쉬어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들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스프링쿨러를 활용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 해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백 마리의 오리가 집단으로 사육되고 있는 축사입니다.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대형 선풍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축사 지붕에는 그늘막을 덮고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세등등한 폭염 탓에 매일같이 오리들이 폐사하고 있지만 축사 기온을 낮춘 덕분에 피해 규모가 줄었습니다. 폐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체 열도 나고 그나마 조금 이제 이런 환경이 여러 번 조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더 낫네요. 한우 축사 지붕에서 하얀 물보라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스프링클러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축사 밖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축사 내부는 기온이 7, 8도가량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육 중인 한우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물을 먹는 중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한우들이 잘 먹고 건강하다 보니 출하 시기를 2개월가량 앞당길 정도입니다. 지금 28개월로 땡겼어도 예전 등급, 예전 용량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름을 이기다 보니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축사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왔고 이 성과를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해마다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노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의 한 기원에서 63살 홍모 씨와 카드 도박을 벌이다 홍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영산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사소한 시비로 홍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홍 씨가 숨진 것 같아 무서워 영산강변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5명 더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성희롱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교사 16명을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는 전체 교사 57명 중에서 남자 교사가 39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사 차질과 학생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교육청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돕기 위해서 인건비 3억 원을 해당 학교에 긴급 지원하고 경험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3학년 담당 교사를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로진학 지원단을 구성해서 수시 모집 등에 대비한 입시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긴급 파견해 학생들의 심리 상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푹푹 찌는 날씨에도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식물들인데요. 매년 환경공단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제거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개체 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기혁 광주환경운동연합 모래톱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광주천에 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외래 식물이 좀 어떤 식물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외래 식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식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광주천에서 생태 결합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시박, 돼지풀, 그리고 가시상치, 도깨비 가지 등이 있는데 광주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외래 생태 결합 식물로는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가시박, 그 다음에 도깨비 가지, 그 다음에 돼지풀입니다. 지금 외래 식물을 제거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시죠? 지금 외래 식물을 제거 작업은 상당한 장기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5, 6년 됐는데 지금 환경공단하고 광주환경공단하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된 것은 한 4년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외래 식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좀 개체 수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가물어서 그런가 몰라도 가시박과 그 도깨비 가지는 그 수량이 약간 줄어들어 있고요. 그런데 돼지풀은 아직도 많이 나고 있고 상류 축에는 가시상치가 좀 나고 있습니다. 외래 식물들이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우후죽순 다시 자라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성한 성장력이랄까요? 그 성장력이 기존에 있는 식물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더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외래 식물들을 좀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겁니까? 가장 큰 피해는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이 생태계 파괴 이 식물들이 새로운 식물군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요. 외래 식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식물과 같이 먹고 사는 새로운 곤충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곤충에 의해서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데 그것은 면역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생태계를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앞으로 한 8월 달에 환경공단하고 한 2, 3차례 더 결합식물 퇴치 작업, 제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주천뿐만이 아니라 황룡강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황룡강은 황룡강 문화지킴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은 환경공단하고 같이 가서 새로 같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 더위는 쫓고 싶은데 멀리 가기 어려우신 분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정수정 작가와 곡성으로 가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체험 여행은 어떤 건가요? 네, 곡성의 주민 여행사 바로 섬진강 두꺼비인데요. 곡성의 아름다움을 담아 곡성의 한바퀴라는 여행 상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꽃바람 봄 여행부터 그리고 개미진 여름 여행, 그리고 야무진 가을 여행, 그리고 코시린 겨울 여행까지 섬진강 두꺼비가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15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이 가족같이 사는 분위기에 너무 좋아서 이 작은 용암 마을, 이곳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여행자들에겐 좀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곡성 목사동면 용암 체험 마을로 이렇게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개미진 여름여행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개미진 여름여행은 요즘처럼 좀 무더위가 이어지는 때 우리가 간절해지는 게 바로 시원한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원한 일탈과 또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곡성 한바퀴 프로그램은 용암마을 구석구석 마을 투어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은어를 잡아 또 옛날 방식대로 나무에 은어를 꽂아서 숯불에 구워 먹는 체험 혹시 해보셨어요? 아유, 못 해봤죠. 네, 곡성 섬진강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닭백숙과 함께 곡성 삼합이 있는데요. 곡성 삼합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지역의 삼합은 그러니까요. 장흥 삼합은 네. 들어봤는데. 네, 곡성의 이 목사동면이 깻잎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깻잎 장아찌하고 매실 그리고 또 묵은지까지 함께해서 닭백숙과 함께 먹으면 정말 그 맛을 여름에 우리 더위도 좀 잊어버리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또 스프링쿨러의 풀장 물놀이 그리고 용산제에서 그 신승견 장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소원지 적기인데요. 마을의 돌탑에서 소원을 적고 그 돌탑 주변을 돌면서 그 소원을 빌기 등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여름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먹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네. 의미 있는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왕건을 도와 개국의 공이 큰 신승견 장군이 그 기리는 사당이 바로 용산제인데요. 네. 이 마을에 용산제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신승견 장군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산제에서 신승견 장군에 대한 자세한 역사 스토리도 듣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신승견 장군의 고향인 이곳 용암마을 구석구석을 투어를 하는 시간, 그리고 의미와 역사 스토리를 담은 어떤 의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소개해 주신 개미진 여름 여행 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곡성 매력에 이끌려서 귀농한 그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가 바로 섬진강 두꺼비인데요. 이 섬진강 두꺼비 쪽에 직접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폭염으로 한 주 쉬고 다음 주인 11일과 18일 이렇게 진행을 한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 예약은 섬진강 두꺼비 추선호 담당자 010-2692-17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곡성에 가볼 만한 곳 한 곳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이 곡성하면 또 계곡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에 그 도림사 계곡과 그리고 태안사 계곡, 여기에 또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림사 계곡은 식당 인근에서 준비한 평상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차광망이 또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안사 계곡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청계동 그 솔바람 야영장은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야영 텐트까지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으니까요.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유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곡 물놀이에서부터 유아용 짚라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하면 이곳 곡성을 꼭 다녀봐야 될 것 같죠? 네, 자연 그리고 곡성, 네. 이 폭염 속에 그 안에서 하면 훨씬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 도보다리가 광주에서 실물 그대로 재현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도보다리를 충효동 호수 생태원 나무 산책로에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서 최근 통일부와 논의를 마쳤고
도색 등의 공사를 거쳐서 재현된 도보다리를 오는 11월쯤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황석영 소설가와 이창동 영화감독,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각계 저명 인사 20여 명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는 6일 오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식 개관 3주년을 앞두고 전당의 세계적 위상 확보와 방향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전남도청 복원 때문에 정식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자매도시 광저우 시장단과 만나서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에서 원거휘 광저우 시장 등을 만나서 내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저우의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광저우 시장은 또 광저우의 노인 인구가 전체 10%를 넘는 16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비꼬을 노인 건강타운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위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는 23일째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열대야도 14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잘 해주셔야겠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매우 높은 단계는 1시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단계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6도에서 3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과 강진이 35도 보이겠고 영암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36도 보이겠고 광양 35도 보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남동풍이 불면서 남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에 살짝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너울로 인해서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37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